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홀타 심전도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측정하는 심전도는 표준 12호도 심전도라고 하는데 이 12호도 심전도가 기록하는 시간은 심전도의 기록 시간은 불과 10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초를 뺀 나머지 시간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병원에서 측정하는 심전도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홀터 심전도, 24시간 생활 심전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홀터 심전도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그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증례는 이 홀터 심전도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왜 병원에서, 특히 부정맥을 치료하는 병원, 심장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왜 이 홀터 심전도라는 걸 자꾸 권유하고 또 거기서 진단적 가치를 얻는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아마 실증적인 증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75세의 여성 환자였었어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신을 깜빡한다고 그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신을 깜빡하면서 침대에서 자빠졌다고 그래요. 자빠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그런 일이 최근 들어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찰을 해봤더니 혈압도 괜찮고 맥박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심전도 검사를 했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심전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심전도를 보였어요. 심전도상의 맥박, 정상 맥박입니다. 한 70회 정도의 정상적인 맥박이고요. 심장 박동이 아주 골아요. 그래서 이건 동조율, 즉 정상 심전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장의 정상적인 전기를 만들어내는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1초에 6, 70회 정도로 정상적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정상적인 전기가 심방을 거쳐서 심실까지 고르게 일정하게 잘 흘러가는 그러한 심전도예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게 왼쪽에 있는 림리드라고 그러는 사지유도라고 그러는 거, 1유도, 2유도, 3유도, AVR, AVL, AVF라고 그러는 그 사지유도죠. 팔 다리에서 찍는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소견을 보면은 괜찮은데 이 일렉트리컬 액시스가 좀 차이가 나요. 정상과 달라요. 어떤 거냐면 리드 1 1유도에서 큐라스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죠. 반면에 ABF, 가장 마지막 아래에 있는 그 ABF 유도에서는 큐라스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electrical axis, 심실 전기 흐름의 방향이 우상에서 좌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left axis deviation 이라고 불러요. 이 left axis deviation인데도 상당히 심한 left axis deviation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딴 거 없이 left axis deviation만 심하게 있으면은 left anterior hemiblock, 심장에 이제 전기 흐름이 내려갈 때 동결절에서 전기 만들면 심방을 거쳐서 방실 결절을 거쳐서 우심방, 좌심방으로 가고 좌심실로 가는 거죠. 우심실, 좌심실로 가는데 좌심실로 가는 게 이제 left bundle branch잖아요. 좌각. 근데 좌각이 또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각이 left anterior fascicle, left posterior fascicle 이렇게 나눠지는데 좌전속, 좌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한 가닥이 잘라지게 되면은 이런 심한 left axis deviation을 보여요. 그래서 심장의 전기 흐름 중에서 his bundle, 라이트 번들로 가는 거 정상인데 레프트 번들로 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가 잘 안 통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의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다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흉부 유도죠. 흉부 유도에 보면은 V1 유도에서부터 V6까지 있잖아요. 근데 특히 V1 유도를 보니까 워낙 V1 유도에서는 이제 QRS 컴플렉스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아주 작지만 토끼기 모양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이제 우각 차단의 심전도 소견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각 차단의 심전도는 우각 차단이건 좌각 차단이건 QRS 컴플렉스의 폭이 심전도상의 QRS의 폭이 120ms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QRS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심전도의 모양은 우각 차단과 좀 닮은 모양이긴 하지만 우각 차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심전도에 보이는 그 이상 소견이라고 하는 거는 left axis deviation, left anterior hemi block를 보이는 좌 전속 차단을 보이는 심전도 소견뿐만 있다. 뭐 이것만 가지고서는 의식 소실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고 또 우연히도 환자 병력상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자빠지면서 다쳤다라고 하거든요. 실제 얼굴을 보니까 이 광대뼈 있는 데가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이건 상당히 심하게 다친 거죠. 근데 혈압약을 들고 계시고 또 체구도 좀 크지 않은 분이고 연세도 좀 있고 하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어지럽거나 정식을 잃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꼭 기립성 저혈압을 꼭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보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립경 검사인 기립검사 헤드업 틸트 테스트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측정하다가 맥박도 재고요. 그러다가 머리를 이렇게 쫙 올려주는 거예요. 한 60도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머리에 있던 혈압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내려가는데 내려가게 되면 뇌에 이제 일시적으로 그 빈혈, 뇌 허혈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혈액이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걸 알아채면서 다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밑으로 잘 못 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피를 갖다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특히 이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탈수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잘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쭉 떨어집니다. 수축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러요. 실제 연세 드시고 그다음 식사 잘 못하고 탈수돼 있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이러한 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지금 이제 이 보시는 그림이 이 기립경 검사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누워 있을 때 혈압이 얼마냐 한 130에서 140 정도 정상 혈압이죠. 그러다가 딱 기입을 했더니 혈압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100까지 떨어져요. 130에서 140이던 혈압이 수축혈압이 101, 107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20 이상 거의 30 정도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고 다시 upright sitting 했다가 다시 누워지게 되니까 다시 또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소견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은 되게 이제 어떤 병력상에 어떤 일이냐면은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약간 좀 어지러워요. 그리고 피잉해요. 피잉하기 때문에 되게 좀 약간 주저앉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다치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펄썩 주저앉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고 꽝 쓰러지면서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가 그냥 멍이 시퍼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검사하는 도중에 오셨는데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또 쓰러졌던 부위가 그 다친 부위에 또 다시 그쪽으로 쓰러지면서 그냥 아주 멍이 더 크게 시퍼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딴 원인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딴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심장 원인이죠.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거나 심장이 지나치게 늦게 뛰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을 자세히 물어봤는데 본인은 가슴이 많이 뛰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24시간 심전도를 달아봤어요. 홀터 모니터라는 걸 달았어요. 혈압약을 좀 줄였죠. 일단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니까 혈압약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쓰러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를 생각해서 24시간 심전도를 했는데 24시간 심전도에서 이제 이런 소견이 나왔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이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나눠져 있는데 윗부분의 심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윗부분의 왼편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300, 150, 100, 75회 1분간 75회의 속도로 박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뾰족하게 크게 보이는 게 QRS 심실의 수축파고 그 앞에 조그만 그 둥그런 파가 이게 이제 심방의 수축파거든요. 그래서 심방 심실 이게 수축파가 1분간에 한 70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쫙 나오고 있다가 중간에 보면은 위에 이 까만 삼각형 표시 있잖아요. 이 시점부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심실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선이 쭉 그 수평선을 그리는데 중간중간이 조그만 파형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심방의 수축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방은 그러니까 한 70회 정도로 계속 뛰고 있는데 심방의 전기는 뛰되 이게 심실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혈압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거는 심방이 아무리 많이 수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방의 수축이 심실로 연결되어서 심실이 수축할 때에만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그게 이제 살아있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심방만 수축하고 있어요. 심방만 한 6, 70회 정도로 정상 수축하고 있고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심실이 따라서 수축을 해야지 피가 나가는데 심실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9.4초간 심방만 박동하고 심실은 박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연결된 그림인데 심방만 박동하고 심실은 쭉 박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9초가 지난 다음에 심실도 박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심방의 전기가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는 게 9초가 지나니까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심방의 전기가 심실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하고는 좀 달라요. 위의 전반부하고 다른 게 심실의 박동수가 굉장히 늦어요. 자세히 보니까 심전도성의 파형을 보면은 아래 패러그래프의 아래의 오른쪽 부분이죠. 심실의 박동이 굉장히 늦어요. 이거는 뭐 몇 회냐? 300, 150, 100, 75, 65, 50, 한 40회? 40회 정도? 그 정도로 심장이 늦게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뛰는가 봤더니 앞에 항상 심전도 볼 때는 심실의 파형을 심실 수축을 보이는 QRS파 아주 그 깊게 나오는 키가 큰 파형이죠. 그 큰 파형 앞에 조그만 파형이 P파 심방의 수축인데 심방 수축, 심실 수축. 그 다음에 중간에 T파 위에 또 뾰족한 파가 나와요. 이거는 T파와 P파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의 수축 2번당 심실의 수축 1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2대1 방실 차단의 심전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쓰러지기 직전 처음에 위의 심전도 그림의 그 윗부분 홀타 심전도의 윗부분에서는 심장이 심방 심실을 거치면서 1분에 한 70회 정도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심방은 박동을 하되 심실로는 전혀 전기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9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심방의 전기가 한 번 있을 때 내려가고 다음번 전기는 못 내려가고 그 다음 전기는 내려가고 그 다음 전기는 못 내려가고 그래서 2대1로 심방이 2번 뛸 때마다 심실이 한 번씩 내려가는 2대1 방실 차단의 심전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는 발작성 방실 차단, paroxysmal AV block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심장이 자그마치 9초 동안을 갖다 수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잠깐 쉬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쉬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는 1분에 최소한도 뭐 1초에 한 번 정도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9초 동안을 심장이 박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머리에 있던 피가 쭉 밑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빈혈이 오니까 뇌허혈이 오니까 인지기능,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쾅 자빠지는 겁니다. 쾅 자빠지니까 그냥 아주 심한 그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홀타를 하지 않았다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게 진찰할 때 나오거나 아니면 심전도를 찍을 때 나오면 좋은데 심전도를 찍는 시간이라는 건 불과 10초에 불과하고 의사가 진찰을 하는 시점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기도 모르거든요. 그때는 이미 환자 쓰러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잡아내기 불가능해요. 이걸 잡아내는 거는 뭐 홀타가 아니면 사실 잡아내기 어려운 그 것이죠. 그래서 홀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홀타긴 하지만 진단적으로 상당히 굉장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아니면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심전도 아니면 48시간 심전도 홀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열흘까지 하는 것도 나왔다고 그래요. 아직 그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병원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 쪽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병, 이런 특수한 부정맥을 잡아내는데 아주 근본적인 가장 에센셜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파록시스말 AV 블록. 이거는 뭐냐면은 동방결절에서 심방의 전기는 잘 가요. 심방에서 심실로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방실결절 이 부위에 전기가 느닷없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개 이제 미주신경이 이제 극도로 올라가 있을 때 생기거든요. 미주신경이라는 건 심장 박동수도 약간 늦추면서 그다음에 방실결절에 전기 통하는 것도 좀 덜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주신경 자극이 순간적으로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기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그냥 쫙 서버리는 거죠. 미주신경이 극도로 올라가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은 원인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헤드넥,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이 경동맥 따라서 아주 굵은 미주신경이 내려가요. 장에서도 미주신경이 있고, 그래서 이 두경부 쪽에 그런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를 계속 자극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헤드넥 캔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근처에 뭐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종양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미주신경을 느닷없이 자극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넥타이를 갖다가 세게 졸라매고 고개를 갖다 확 돌릴 때 미주신경이 강력하게 자극을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원인 찾기는 아주 쉽지는 않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약이 없어요. 미주신경이 극도로 갑작스럽게 그 항진되는 걸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약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주사로 일시적으로 가능한 아트로핀 같은 약이 가능은 하지만 주사제로서 그걸 갖다가 뭐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 치료 방법은 뭐냐면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찾는 것이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공심장 박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거는 조그만 그 컴퓨터가 이제 피하에 들어가 있죠. 왼쪽 쇄골뼈 바로 밑에 이제 크기는 뭐 한 이 정도 될까요? 이런 게 이제 피하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전기줄이죠. 뭐 아주 특수 전기줄이 심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줄이 심장의 박동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심장이 잘 뛰고 있을 때 얘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증례에서 보인 것처럼 심장이 박동을 중지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줘요. 대신 심실에다 전기를 계속 뿌려줘요. 우리가 밖에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1분에 60번 간격으로 전기를 만들어라. 70번 간격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50회 간격으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가 오다를 넣어주면 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장이 안 뛰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건 뛰지 않는구나. 우리 주인님이 1분간에 60번 심장을 뛰게 오다를 했으니까 그러면 1분간에 1초에 한 번씩 심실에 전기 자극을 갖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그 전기 자극을 알아차리고 전기 박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갖다 내보내고 혈압을 유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증례는 발작성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부정맥이고요. 이러한 특수한 그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과정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 과정에서 홀터 심전도 24시간 생활 심전도 가지고 있는 위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